열린 시장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유성치 운영역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많이 시장이 어렵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낙폭 좀 줄이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오늘 작전명 어떻게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일단 여러 가지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국면이라서요. 제목 자체를 변동성 확대 국면, 그리고 현금 30% 보유 이렇게 작전명을 정해봤습니다. 네. 현실적이에요. 네. 네. 변동성 확대 국면, 현금을 30%를 보유해라. 이렇게 좀 정하신 그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일단 그동안 저도 그 운용을 하면서 현금을 거의 한 10% 이내, 그러니까 거의 주식 9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가 일단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재료들이 좀 많아요. 지난주 같은 경우 미국이 고용 지표가 또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그리스가 또 협상이 좀 나랑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미션들이 좀 필요합니까? 네,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의 재협상 결과가 이번 주 내로 또 어느 정도 그 매듭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60일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라인이 회복되느냐의 여부도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미션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의 지표를 보셨는데 이번 주에는 뭐 소비 지표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좀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한 0.9%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좀 더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또 미국 증시가 좀 혼조를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이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는 실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지 예상보다 더 줄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또 혼조권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미국 시장은 소매 판매라든지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보다 더 많이 회복이 되는 강도로 간다면 미국 경기의 회복 강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 금리 인상도 예상보다 좀 빨라질 수 있고, 그렇다면 변동성 계속 확대되는 국면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지표의 흐름을 좀 주목을 하시고요. 미국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지표는 이런 소비 지표나 제가 볼 때는 실업 지표나 이런 쪽은 좋아질 것 같고요. 단지 인플레이션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나중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강도로 가면 아마 9월달 미국 금리 인상이 유력해질 것 같고요. 이 부분 회복이 좀 강도가 떨어진다면 12월이 오히려 좀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뭐 다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9월 금리 인상설이 더 힘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표 이번에 소비 지표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미션은 바로 그리스. 지금 G7 회담이 주말부터 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이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 저 협상 내용을 보니까요. 그리스는 참 좀 저희들하고는 또 좀 국민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IMF 때도 보면은 어떻게든 조금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빨리 극복하자로 이렇게 가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낙천적인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짱을 부리죠. 배짱을 부리고 일단 피해는 보지 않겠다로 가고 있고, 근데 제 판단에서는 바로 또 하루 만에 재협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뜻은 결국 뭐 정치인 입장에서는 바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절충점을 찾을 걸로 보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독일하고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고요. 그리스 총리가. 그리고 또 EU 의장까지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대표들을 정상들을 만나면서 제가 볼 때 합의점을 찾아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스 협상 문제는 이번 주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고, 가장 어찌 보면 불확실성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보통은 다 잘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디폴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는 마지막 우리가 불확실성 정점을 찍는 자리니까 현금을 한 30% 정도 보유하고, 결과가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간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는 일단은 좀 하자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 지수, 이 차트를 보셨어요. 60일선 회복, 60일선 밑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회복하기도 좀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는 좀 않아 보여요. 네.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기술 분석을 무조건 우리가 나쁘게 볼 건 아니고요. 어떤 기준점을 정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코스피 61선 이하에서 놀 때는요, 지수가 이제 밑에서 움직일 때는 일단 현금을 일정 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세가 일단 꺾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이번 주 주중에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주식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61선 이하에서 놀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현금을 한 30% 정도는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이런 변동성 국면 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차트를 보나 이 대회의 이슈들을 보나 현금 30%는 확보를 하고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이제 전략의 문제죠.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이나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런 변동성이 확대될 때 어느 쪽이 대안주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데요. 수출주들이 요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저 문제도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서 최근에 5월 달에 수출됐던 그 내역들을 잘 살펴보면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 쪽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1년 내도록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주 내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좀 국한된 것이 좋아 보여요.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쪽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내수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쪽이 근자재 쪽, 뭐 인테리어 업체들이나 리볼랜딩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보면 제약주 쪽의 일부 기업들 그리고 의료기계 쪽에서도 중국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현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약간 잦아들기 전까지는 한 30% 정도는 유지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장비 쪽에서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삼성전자와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고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면서요. 하나마이크론의 실적도 공격적으로 회복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기업은 사물 인터넷 장비 쪽에서도 신규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 시장의 개화와 더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료기기 쪽에서요. 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기업을 선정해 봤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보험 적용을 갖다가 71세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예전에는 이제 75세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71세 이상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국내 성장도 조금 더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특히 중국 쪽에 나가 있는 상하이 그룹 쪽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붙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올 한 해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네, 많이 오른 듯 보이지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위쪽으로의 이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성치 운영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지수 지금 2063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가가 2056선이었어요. 낙폭을 좀 많이 줄여 나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여전히 좀 많으실 텐데요. 12시에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 다 진단해드리는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입니다. 서울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을 이용하셔서 지금 신청하시면 12시에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